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네, 오늘 연말 저녁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저희 유로갑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는요, 캐리어 냉장이 올해 겨울부터 유로갑 국내 독점 수입 업체로서 선보이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에 진행하게 된 행사입니다. 네, 유로갑은 세계 최초의 와인셀러 브랜드로 와인의 맛을 최상으로 끌어주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인 보존과 숙성, 제공을 셀러에 적용한 브랜드입니다. 네, 또한 프랑스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만든 오리진 프랑스 개런티를 받은 세계 유일한 와인셀러입니다. 네, 디자인, 생산, 기술, 부품까지 모두 프랑스 헤리티지를 가진 제품이자 프랑스 정부에서 뛰어난 역사와 기술력, 전통, 장인 정신을 지닌 현존하는 문화유산 리빙 헤리티지 컴퍼니인 프렌치 EPV에 등재된 프랑스 와인셀러 기업으로 가전 브랜드가 아닌 와인셀러만을 다루는 전문 와인셀러 기업입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실 소믈리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와인 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 한희수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혹시 와인 마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와인을 최상의 컨디션에서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도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와인을 너무 차가운 온도에 서비스를 하게,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타닌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돼서 원래 그렇지 않은 와인도 조금 더 텁텁하게 느껴지고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만약에 화이트 와인을 조금 더 뜨거운 온도에 서비스를 했다, 따뜻하게 서빙이 됐다라고 하면 산도가 중요한 와인인데 알코올이 튀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와인 서빙 온도는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와인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온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와인이 보관되는 와인 셀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서빙 온도가 유지가 좀 잘 되려면 물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아이스 버켓에 이제 칠링이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디캔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디캔더에 옮겨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와인이 보관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와인 셀러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래도 실온에 있는 화이트 와인보다 와인 셀러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적정한 온도에 보관이 되어 있는 와인일수록 조금 더 빠르게 시원하게 이제 칠링해서 마실 수가 있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도 디캔더로 옮겨지면은 실온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1, 2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14도 정도에서 셀러에 안정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디캔더에 옮기시더라도 더 적정한 온도에서 시음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와인을 마시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 지난 11월 메리어트에서 진행한 프랑스 와인 배급사 보르도 그랑프리 행사에서도 우리 최우수 와인인 프리미어에는 유로갑 셀러에만 보관할 것을 특별히 요청드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와인협회와 전문가에서도 다 인정하는 셀러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에피타이저와 함께 시음해볼 첫 번째 와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샴페인 브루노 바이야르 준비했습니다. 브루노 바이야르 많이 시음해 보셨을 것 같은데 MPU는 넥 플러스 울트라라고 해서 약간의 프레스티지 기배 같은 느낌이에요. 그 브루노 바이야르가 샴페인에서 되게 인상적인 생산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데고르 주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샴페인에서는 데고르 주망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데고르 주망 시점을 보틀에 기입하기 시작한 첫 번째 생산자가 브루노 바이야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생산자고 보이시는 화면에 PPT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피노누아 품종 50%, 샤르도네 품종 50%를 사용해서 되게 산뜻한 산미랑 그 병 안에서 숙성돼서 느껴지는 고소한 이스트 풍미의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아마 오늘 그 스타트로 드시기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MPU는 좋은 빈티지의 해에만 와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빈티지이자
8번째 출시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레어한 샴페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된 요리는요. 샤프란을 넣은 부야베스 생선 스프인데요. 프랑스 항구 도시 마르세유 지역의 전통 요리이자 세계 3대 스프 중 하나인 부야베스 스프라고 합니다. 이 스프에는 어떤 와인이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해산물이나 생선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토마토 스튜처럼 끓여낸 스프인데 프랑스에서는 가장 클래식한 페어링으로 부야베스랑 프로방스산 드라이 로제 와인 페어링을 약간 그 공식처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와인은 그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게비르츠 트라미너라는 되게 약간 스파이시한 풍미가 있는 그 품종 100%로 만든 그 파미유 위게 게비르츠 트라미너 그로시로의 빈티지 2011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숙성된 와인이라 에어레이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1시간 반 전에 바틀 브리딩을 시켰고요. 게비르츠 트라미너를 선택한 이유는 장미꽃향, 되게 잘 익은 열대과실, 살구, 복숭아, 거기에 이제 약간 흩뿌린 듯한 향신료 풍미가 부야베스에서 주는 그런 스파이시한 향신료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약간 짭조름한 풍미를 이제 게비르츠가 가진 약간 잔당이 되게 잘 잡아줄 것 같아서 오늘 좀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조금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생선 요리하면은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스프는 로제 와인이 잘 어울리는 건가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뜨거운 음식에 와인이 잘 안 맞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프랑은 와인의 페어링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부야베스는 조금 번외죠. 네, 지역 특산물 대 약간 프로방스 로제는 약간 공식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드라이 로제를 페어링하는 이유가 그 드라이 로제가 주는 약간의 타닌감과 약간 그런 스파이시한 노트가 부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향신료 풍미랑 잘 어울리면서 많이 밀리지 않아서 같이 페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화이트 와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와인이 10년 정도 숙성된 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딱 마시기 좋은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더 맛있는 최적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이 조금 절정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알자스 지역 자체가 잠재 숙성력이 엄청나게 긴 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년에서 많게는 20년 정도까지 숙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적기다. 근데 만약에 좀 더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유로캐브 같은 그런 전문 와인 셀러에서 적게는 2, 3년, 많게는 5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절정을 지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네, 이 숙성을 통해서 절정에 다다르다라는 저희 와인 언어가 있죠. 네, 세이버들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통 최고의 시음 적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적게는 3년, 그러니까 최소 3년, 많게는 뭐 4, 50년까지도 적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적기가 언제냐를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떠한 지역이다, 어떠한 품종이다 라고 좀 찝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쵸. 어떠한 생산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해당 빈티지가 탄생했을 때 그 빈티지의 기후는 어땠고 환경은 어땠느냐, 뭐 그리고 그 와인이 생산된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 이 모든 것들이 기타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와인에 대한 히스토리나 뭐 양조 과정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믈리에들이 조금 소비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상의 환경에서 와인을 보관하게 된다면은 더 최고의 맛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와인 재테크라고 요즘에 와인테크가 대세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와인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국내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반인 외에도 업장에서도 좋은 와인을 미리 사둬서 숙성하고 또 보관하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네, 좋은 와인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와인의 원산지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유로캐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와인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 보관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훌륭한 맛을 내는 이 와인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로가브 라인업 중에서도 초 프리미엄 와인셀러 제품인데요. 네, 메인 요리 본격적으로 즐겨주시기 전에 우리 유로가브가 왜 그냥 가전 브랜드가 아닌 세계적인 와인셀러이고 또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로가브의 6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도에서 14도의 균일하고 안정적인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적절한 습도 관리 중요하죠. 50% 이상으로 항상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이 와인에게 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무래도 자외선의 타격을 받다 보면은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아주 치명적입니다. 산화가 진행되면 와인의 맛도 달라지죠. 와인의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진동이나 흔들림이 있으면은 또 산화가 또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동 방지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유로가브 우리 제품은 와인병이 다 다양하고 모양도 크기도 다 다양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와인을 다 활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들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와인은 최적의 환경에서 숙성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유로가브의 기술력이 밀집된 이 와인셀러에는 최적의 와인 숙성 환경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자크가슈 본로만에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본로만에 옆에 붙어있는 밭대기 이름이 오즈네브 히에흐 메종 르루아에서 가지고 계신 밭대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네임밸류가 높은데 이 자크가슈에서 일부 헥타르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 이번에 이 와인으로 선택을 했고요. 페어링될 그 요리가 그 소고기를 베이스로 한 메인 메뉴인데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한우 타르타르도 같이 서비스가 될 거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너무 이게 레드와인이 타닌이 있는 걸로 가다 보면은 타르타르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피노누아를 좀 선택을 하게 됐고 피노누아 중에서도 약간 본로마네나 뉘생조르주 같은 약간 그나마 좀 타닌이 견고한 스타일의 약간 밭대기를 찾다 보니 이제 이 와인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2019년 빈티지는 사실 생산자를 가리지 않고 위치를 가리지 않고 구하는 와인이다 보니까 오늘 2019년 버틀을 조금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지금 여기 히터가 조금 틀어져 있어서 기존 온도에 14도, 15도, 16도에 맞춰서 드리면은 더 좀 빨리 뜨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온도를 조금 차게 칠링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테이스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와인은요, 유로가브 최상위 모델 중 하나인 레블레이션의 12도에서 14도로 보관된 와인이고요. 네, 2-3시간 전에 오픈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레블레이션은 고급 와인의 라벨이 보일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없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번 연말 연예대상 노미네이트 되신 아나운서 전현무 씨도 구매한 셀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드셔도 정말 맛은 좋을 텐데요. 이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숙성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유로가브 슬로건인 세이브 더 서밋으로 와인의 절정 피크의 맛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된 와인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랑스의 중부 지역에 이제 수평하게 쭉 뻗어나가는 루아르밸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또 루아르에서 1년을 살아가지고 이 루아르 와인에 대한 애착이 되게 깊은데 이 루아르밸리는 보르도의 소테른처럼 그 안개가 조금 자욱하게 끼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개에서 귀부 포도를 수확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곰팡이균이 피어오른 그런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스위트하게 만드는 와인들 를 이제 생산을 하는 지역이고 지금 서비스된 와인은 물랭투시에라는 와이너리고요. 빈티지는 1998년 꼬뚜디 레이용이라는 되게 큰 와인 생산지에서 슈냉블랑이라는 품종을 100% 단일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스위트한 와인 같은 경우 소테른만 보시더라도
최신 빈티지를 보시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물랭뚜시에는 본인들의 셀러에서 10년 이상 바틀 숙성을 시키고 출하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98년 빈티지를 조금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고, 지금 이 와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에게 옵션이 좀 많기는 했어요. 뭐 소테르를 골랐을 수도 있었고 아이스 와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와인을 선택한 이유는 슈냉블랑이 되게 산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달기만 한 와인을 마지막에 서비스하면, 안 그래도 가운데 게브리츠 트라미너의 잔당이 있는 와인이 나왔는데 너무 조금 되게 물릴 것 같아서 산도가 되게 잘 받쳐주는 그런 화이트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는 지금 그리에르 치즈랑 브리랑 블루 치즈가 서빙이 됐고요. 사실 블루 치즈는 짠맛이랑 약간 그런 아로마틱한 느낌이 강해서 스위트 와인이랑 많이 페어링을 하는데, 이 모든 거를 감싸 안을 와인이 사실 스위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와인으로 스위트를 선택을 했고, 마지막 와인인 만큼 조금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왜 유로캡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중요한지 조금 테이스팅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가게까지의 정말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와인을 가장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은 결국 좋은 와인셀러에 좋은 와인을 보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로써 유로카브와 함께한 와인 클래스,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 빛내주시고요. 여러와 같은 관심 보내주셔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로카브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로카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와인이 최고로 빛날 수 있도록 와인셀러 선구자 역할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행사 자리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맛있게 숙성된 와인처럼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노력과 수고가 많이 숙성되셨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은준이었습니다.